지식에서 지혜로의 길을 찾아나가는 G2G입니다. 오늘 하루 조금 더 지혜로워지고자 간추린 내용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에게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본격적인 탐구에 앞서서 오늘 저희가 나누는 통찰이 여러분의 일상이나 업무에 좀 유용한 영감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제가 정말 흥미롭거든요. 맞아요.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식당에 엄청나게 뛰어난 주방장이 딱 한 명 있어요. 근데 이 사람한테 요리, 서빙, 식재료 발주, 심지어 카운터 계산까지 전부 다 맡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뛰어난 셰프라도 멘탈이 나갈 것 같은데요. 그렇죠. 결국 머릿속에 과부하가 걸려서 소금 넣을 곳에 막 설탕을 들이붓는 대참사가 일어날 겁니다. 우리가 요즘 겪고 있는 그 인공지능의 할루시네이션, 즉 환각 현상이 딱 이거랑 똑같거든요. 아주 정확한 비유네요. 네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깊이 파헤쳐볼 주제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겁니다. 현대의 개발자들이 수십 년 된 터미널 도구를 어떻게 다중 AI 에이전트 통제실로 탈바꿈시키고 있는지, 그 터미널 환경을 완벽하게 지배하게 해주는 마법 같은 인프라, 팀웍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팀웍스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일단 현재 개발 환경이 어떻게 변했는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하거든요. 옛날이랑은 많이 다르죠? 그럼요. 과거에는 그냥 개발자가 직접 코드를 짜고 서버 관리하는 약간 단선적인 작업이 주를 이뤘잖아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죠. AI 모델도 여러 개 써야 하고, 그러니까요? 맞아요. 여러 AI 모델이랑 협업도 해야 하고 방대한 로그도 막 실시간으로 분석해야 하고요. 원격 서버랑 로컬 컴퓨터를 끊임없이 오가는 아주 고도로 복잡한 워크플로우가 일상이 된 거죠. 네네. 그래서 통제실이 필요하다는 거군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팀웍스가 그냥 단순하게 화면 쪽에는 유틸리티를 넘어서 왜 이런 복잡한 현대 작업 환경에서 필수적인 아키텍처로 자리 잡았는지 그 원리를 파헤쳐 볼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완벽한 통제실을 구축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조건이 뭘까요? 제 생각에는 어떤 위기 상황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안전한 공간을 확보하는 게 1순위일 것 같거든요.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그 지점이 바로 팀웍스가 가진 가장 강력하고 본질적인 무기인 세션 영속성이라는 개념입니다. 영속성이요? 말이 좀 어려운데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우리가 터미널을 다루다 보면 원격 서버에 접속해서 딥러닝 모델을 학습시키거나 할 때가 있잖아요. 이게 막 며칠씩 걸리는 무거운 프로세스일 때가 많거든요. 그렇죠. 모델 하나 돌려놓고 퇴근하기도 하고요. 네, 근데 일반적인 터미널 환경에서는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그 화면이랑 뒤에서 돌아가는 프로세스의 생명선이 딱 하나로 묶여 있어요. 화면이 꺼지면 프로세스도 같이 죽는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카페에서 일하다가 와이파이가 잠깐 툭 끊기거나 아니면 실수로 노트북 덮개를 닫아버리는 순간 그 며칠간 돌려놓은 작업이 그냥 허공으로 증발해버리는 거죠. 와, 그거 진짜 끔찍하네요. 마치 롤플레잉 게임 하다가 최종 보스랑 막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정전된 상황 같잖아요. 하하, 맞아요. 세이브 포인트부터 다시 해야 한다는 그 절망감. 개발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커넥션 클로즈드 에러 메시지. 바로 그겁니다. 생각만 해도 식은땀이 나네요. 그럼 팀웍스를 쓰면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되나요? 팀웍스라는 환경 위에서 작업을 시작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이 친구는 여러분이 보는 그 UI 화면이랑 실제 돌아가는 프로세스를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해버려요. 연결고리를 끊어버린다는 거군요. 네네. 그래서 네트워크가 끊기든 실수로 터미널 창에 X 버튼을 눌러서 꺼버리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서버 뒤편, 백그라운드에서는 여러분의 작업이 진짜 1초의 멈춤도 없이 안전하게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창을 닫아도 뒤에서는 계속 일을 하고 있다는 거네요. 그럼 나중에 다시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 다시 터미널 열고 재접속, 이걸 전문 용어로 어태치라고 하는데요. 어태치를 하는 순간 화면이 끊겼던 바로 그 시점, 그 텍스트, 그 커서 위치 그대로 완벽하게 싹 복구가 됩니다. 우와, 대박이네요. 그러니까 며칠 뒤에 컴퓨터를 다시 켰을 때 내가 보스 몬스터 향해서 칼을 딱 휘두르던 정확히 그 0.1초의 순간부터
게임이 다시 시작되는 완벽한 세이브 포인트인 셈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션 유지는 그냥 단순한 편의 기능이 아니에요. 작업자한테 엄청난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근간이 되는 거죠. 하긴 내 작업이 절대 안 날아간다는 확신이 있으면 마음이 진짜 편하겠어요. 그렇죠. 어떤 물리적 단절에도 끄덕 없다는 확신이 생기면 업무의 공간적 제약 자체가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 데스크탑에서 막 수십 개 창 열어놓고 복잡하게 세팅해둔 거 있잖아요. 네네, 그 아침마다 다시 세팅하려면 한 세월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걸 그대로 두고 퇴근한 다음에 집에서 노트북 딱 열고 명령어 한 줄만 치면 아까 그 회사 화면에 그대로 소환되는 거죠. 흐름이 전혀 끊기지 않는 완벽한 연속성입니다. 화면과 프로세스의 분리, 그리고 물리적 제약의 소멸, 확실히 이해했습니다. 그럼 영원히 꺼지지 않는 이 방어막 개념을 알았으니까 이제 내 컴퓨터에 그 공간을 직접 설계해 볼 차례네요. 이 통세실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나요? 공간 설계는 아주 체계적인 3계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설치부터 잠깐 말씀드리면 맥에서는 브루 인스톨 tmux, 그리고 리눅스에서는 apt 인스톨 tmux로 간단히 설치할 수 있고요. 설치는 생각보다 엄청 간단하네요. 네, 설치하고 터미널에 tmux라고 딱 치면 하단에 초록색 상태 표시줄이 생기면서 마법이 시작되죠. 오, 초록색 바가 생기는군요. 그럼 그 3계층 구조라는 건 뭔가요? 첫 번째로 가장 거대한 단위인 세션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의 거대한 프로젝트 단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그 세션 내부에 존재하는 윈도우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웹 브라우저 탭이랑 비슷하죠. 세션 안에 윈도우가 여러 개 있는 거군요. 네,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가장 작은 단위인 페인입니다. 하나 윈도우, 즉 탭 화면을 상하 좌우로 조각조각 쪼갠 그 최소 분할 화면을 뜻해요. 아, 직관적으로 확 다가오네요. 그러니까 세션은 통째로 된 하나의 거대한 회사 건물이라고 볼 수 있고 윈도우는 그 건물 안에 있는 각 부서 사무실인 셈이군요. 프론트엔드 팀 사무실, 백엔드 팀 사무실처럼요. 맞아요. 완벽한 비유네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는 그 사무실 안을 파티션으로 나눈 개별 책상이라고 보면 이 구조가 머릿속에 싹 그려집니다. 건물을 짓고 사무실을 나르고 책상을 배치하는 거네요. 아주 훌륭하게 정리해 주셨어요. 이 3계층 구조가 개발자가 수많은 도구를 헷갈리지 않고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인지적 지도 역할로 하거든요. 네. 공간 분류는 이제 완벽히 알겠습니다. 그럼 이 건물 안에서 엘리베이터도 타고 사무실 문도 열고 해야 하잖아요. 공간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방법도 배워야 할 텐데요. 맞습니다. 근데 팀웍스한테 명령을 내리려면 일반적인 프로그램이랑은 좀 다르게 일종의 사전 신호가 필요해요. 그 유명한 프리픽스 키 방식이죠. 기본 키는 컨트롤이랑 B를 같이 누르는 겁니다. 아,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 입장을 대변해서 좀 딴지를 걸어보겠습니다. 솔직히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단축키 하나로 딱 안 끝나고 굳이 컨트롤 B를 누르고 손을 완전히 뗀 다음에 다른 키를 또 눌러야 하나요? 이거 너무 번거로운 거 아닌가요? 하하, 처음 접하는 분들이 100이면 100 다 느끼는 장벽이죠. 왜 이렇게 구식으로 불편하게 만들었지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요. 마우스 클릭 한 번이면 될 걸 왜 굳이? 근데 터미널이라는 특수한 생체계를 이해하면 이게 얼마나 천재적이고 필수적인 설계인지 알게 됩니다. 터미널 안에서는 팀웍스 하나만 달랑 돌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프로그램들도 같이 켜져 있죠. 그럼요. 빔이나 이맥스 같은 텍스트 편집기나 모니터링 도구 같은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각자 자기만의 단축키 생태계를 가지고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어요. 아하, 만약 팀웍스가 뭐 컨트롤 방향키 같은 흔한 단축키를 자기 명령어로 선점해버리면 그 안에서 도는 다른 프로그램들은 단축키 충돌이 나서 완전 먹통이 되어버리겠군요. 정확합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네임스페이스 충돌이라고 하는데 이걸 막기 위한 최선의 격리장치인 거죠. 프리픽스 키를 누르는 딱 그 순간에만 팀웍스가 개입해서 명령을 받고 평소에는 여러분이 치는 모든 키보드 입력을 내부 프로그램에 고스란히 통과시켜주는 겁니다. 와, 듣고 보니까 일종의 독립적인 명령어 채널을 여는 스위치네요. 번거로운 게 아니라 시스템 평화를 위한 거였군요. 그럼 이 프리픽스 스위치로 그 회사 건물, 즉 세션을 어떻게 관리하나요? 터미널에서 tmux new -s 하고 이름을 치면 명확한 간판을 단 세션이 딱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들어가서 작업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그 백그라운드로 숨기고 탈출하고 싶다. 그러면 분리를 해야 하거든요. 어태치의 반대 개념이겠네요. 네, 디태치라고 합니다.
컨트롤 B를 누르고 손을 뗀 다음에 알파벳 D를 딱 누르면 눈앞의 화면은 사라지지만 프로세스는 뒤로 싹 숨어서 안전하게 돌아갑니다. 오, 컨트롤 B 누르고 D. 그럼 나중에 퇴근해서 그 건물이 잘 있는지 보려면요? 그때는 tmux LS라는 명령어로 살아있는 세션 목록을 쫙 볼 수 있고요. 아까 저장해둔 이름표를 찾아서 원래 공간으로 복귀하려면 tmux A-T 하고 이름을 치면 됩니다. 세션을 넘나드는 법은 이제 확실해졌네요. 그럼 당장 내가 앉아있는 책상, 즉 눈앞의 화면을 조각내는 페인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여기가 진짜 실무에 꽂힐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화면을 좌우 수직으로 반가르고 싶으면 컨트롤 B 누르고 퍼센트 기호를 누르시면 되고요. 위아래 수평으로 나누고 싶으면 큰 따옴표를 누르시면 됩니다. 퍼센트랑 큰 따옴표. 그럼 쪼개진 화면 사이를 이동할 때는요? 그냥 컨트롤 B 누르고 방향키 쓰시면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야, 이거 조합하면 진짜 엄청난 뷰가 완성되겠어요. 왼쪽 넓은 화면에는 메인 코드 띄워놓고 오른쪽 위에는 서버 로그 실시간으로 쫙 흘러가게 두고 오른쪽 아래에서는 데이터베이스 조작하고 완전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 주인공 된 기분이겠는데요? 시각적으로도 멋지지만 그 창 넘나드는 컨텍스트 스위칭 비용을 확 줄여줘서 생산성이 진짜 폭발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화면을 4개, 6개씩 막 쪼개다 보면 필연적으로 답답해지는 순간이 옵니다. 아무래도 모니터 크기는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책상을 너무 여러 개로 쪼개면 정작 도면을 넓게 펼칠 공간이 부족해지잖아요. 그렇죠. 코드가 너무 길거나 로그를 자세히 봐야 할 때 아주 난감해지죠. 그럴 때 쓰는 핵심 기능이 바로 줌 기능입니다. 오, 돋보기 같은 건가요? 네. 좁은 페인에 커서를 두고 컨트롤 B 누르고 알파벳 Z를 누르면 그 조그만 페인이 터미널 전체 화면으로 꽉 차게 커집니다. 우와, 줌인 되는군요. 그럼 다시 돌아가려면요? 볼일 다 보고 나서 다시 컨트롤 B Z를 누르면 원래 쪼개져 있던 그 작은 크기랑 배열로 감쪽같이 싹 복구됩니다. 실무자들한테는 진짜 산소 같은 기능이죠. 이거 복잡한 모니터링 할 때 진짜 유용하겠네요. 근데 전문가님, 이렇게 화려하게 화면을 분할해서 쓰다 보면 기본 설정만으로는 뭔가 한계에 부딪히는 순간이 오지 않습니까? 아주 예리하십니다. tmux 기본 설정이 생각보다 꽤 보수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무자들은 홈 디렉토리에 .tmux.conf라는 설정 파일을 만들어서 자기만의 비급서를 작성합니다. 커스텀을 하는 거군요. 어떤 걸 제일 많이 바꾸나요? 가장 극적인 변화를 주는 게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마우스 모드를 켜는 겁니다. 설정 파일에 set mouse on이라고 한 줄만 추가하면 마우스 클릭으로 페인을 휙휙 넘어가고 경계선을 드래그해서 크기 조절도 할 수 있어요. 잠깐만요. 터미널 좀 쓴다는 고수분들은 마우스 잡는 거 자체를 약간 금기시하지 않나요? 키보드만 써야 진짜 실력자라고 막 그러잖아요. 굳이 마우스 모드를 켜는 이유가 있을까요? 도구의 목적은 그런 순수성의 증명이 아니라 생산성 극대화잖아요. 화면 4개로 쪼개놨는데 그 경계선 비율을 키보드로 막 한 칸 한 칸 미세하게 조절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답답하네요.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죠. 네, 개발자의 인지적 에너지가 너무 아깝죠. 복잡하게 경계선 조절할 때는 그냥 마우스로 쓱 긋는 게 훨씬 실용적이고 똑똑한 타협입니다. 명분보다는 실리군요. 괜히 고집 부리다가 퇴근 늦어지는 것보다 마우스로 쓱 조절하고 빨리 집 가는 게 진정한 승리자죠. 그럼 2번째 필수 설정은 뭔가요? 과거의 기억을 확장하는 겁니다. 터미널에서 서버 로그 같은 거 보면 텍스트가 위로 막 수만 줄씩 바리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tmux 기본 설정은 메모리 아끼려고 과거 로그를 위로 2000줄까지만 기억합니다. 헉, 그럼 그 이상 지나가 버린 치명적인 에러 메시지는 아예 못 보는 거네요. 맞아요. 위로 아무리 스크롤을 올려도 영영 날아가 버리는 거죠. 아, 디버깅하려고 스크롤 쫙 올렸는데 제일 중요한 에러 시작점이 댕강 잘려 있으면 진짜 눈앞이 캄캄해지겠어요. 그래서 설정 파일에 히스토리 리밋 5만이라는 옵션을 줘서 메모리를 5만 줄까지 대폭 늘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방대한 로그가 쏟아져도 과거 기록을 샅샅이 뒤져볼 수 있죠. 아하, 그 이른바 스크롤 지옥에서 탈출하는 비법이군요. 네, 특히 요즘처럼 AI가 방대한 텍스트나 코드를 막 토해낼 때는 이 설정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자, 드디어 AI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본 이 세션 연속성, 공간 분할, 커스텀 설정까지 이 모든 기술이 결국 다가오는 AI 시대랑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초반에 제가 말했던 그 주방장 할루시네이션 문제랑 관련이 깊어 보이는데요. 똑똑한 AI한테 UI, 백엔드, DB까지 다 짜라고 통째로 맡기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만 잘하다가 나중엔 엉망진창이 되겠죠. 그렇죠. AI가 한 번에 기억할 수 있는 맥락의 한계, 즉 컨텍스트 윈도우가 꽉 차버립니다. 그러면 앞서 지시한 걸 까먹고 없는 라이브러리를 막 지어내는 환각이 폭발하는 거예요. 혼자다 하려다가 페니곤 주방장이랑 똑같네요. 네, 그래서 현대 개발신에서는 병렬 협업을 채택합니다. 팀웍스로 화면을 크게 쪼개서 왼쪽 방에는 UI 전담 AI를, 오른쪽 위에는 백엔드 전담 AI를, 아래쪽 방에는 DB 전담 AI를 동시에 스폰시켜서 각각 담독하는 겁니다. 아, 파티션을 딱 쳐서 총괄 셰프, 소스 담당, 디저트 담당으로 완벽히 업무를 분리해버리는 거네요. 그리고 저는 중앙에서 전체를 지휘만 하고요. 그럼 서로 다른 회사의 AI 모델들을 동시에 쓰는 것도 되나요? 그게 바로 이 통제실의 궁극적인 활용법인 AI 교차 검증 워크플로우입니다. 이제 무결점 코드는 한 모델의 천재성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 그럼요. 멀티스레드로 여러 모델을 동시에 검증시키는 데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추론 능력이 좋은 클로우드를 팀 리더로 삼아서 전체 코드를 짜게 합니다. 그리고 그걸 팀웍스의 다른 페인에 대기 중인 다른 AI들한테 동시에 쏘는 거예요. 와, 동시에 전송을 해요? 네, 한쪽 페인에서는 코딩 특화된 코덱스가 문법을 최적화하고 동시에 다른 페인에서는 제미나이가 보안 취약점을 막 집요하게 검사하는 식이죠. 세상에, 세계 최고의 전문가 3명을 한 방에 모아놓고 내 코드를 실시간으로 크로스 체크하게 만드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각기 다른 장점을 가진 AI들의 인사이트를 취합해서 단일 모델의 맹점을 완벽하게 메우는 거죠. 그리고 이 복잡한 병렬 프로세스가 네트워크가 끊어져도 절대 안 죽는 영구적인 공간에서 돌아가고 있는 거고요. 개괄자 마우스 드래그 한 번에 한눈에 통제되면서요. 소름 돋네요, 진짜. 단순한 터미널 도구인 줄 알았는데 멀티 AI 시대를 관장하는 컨트롤룸 그 자체였습니다. 팀웍스의 공간 분할이랑 안정성이 없었으면 인간의 인지 능력만으로 이 거대한 AI팀을 동시다발적으로 통제하는 건 불가능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훌륭한 팀웍스라는 엔진을 얻었으니까 이걸 담아서 쾌적하게 달릴 예쁜 차체도 좀 알아봐야 할 텐데요. 맥 사용자분들이 제일 많이 쓰는 그 아이텀2랑 팀웍스는 무슨 관계인가요? 둘 중에 하나만 써야 하나요?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이 둘은 경쟁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상호 보완 관계입니다. 아이텀2는 화려하고 매끄러운 차체예요. 렌더링도 초고속이고 시각적으로 아주 편안하죠. 껍데기는 엄청 예쁜데 약점도 있나요? 창 닫으면 그 안에 작업이 다 날아간다는 로컬 기반의 한계가 있죠. 반면에 팀웍스는 그 멋진 차체 안에 들어가는 무적의 엔진입니다. 서버의 작업을 영구적으로 유지시키는 심장부조. 차체가 부서져도 엔진은 백그라운드에서 멀쩡히 돌아가는 겁니다. 와, 겉모습은 아이텀2로 쾌적하게 누리고 속은 절대 죽지 않는 팀웍스 엔진으로 돌리는 거군요. 이 둘을 완벽하게 합치는 비법도 있습니까? 실무자들 꿀팁이 하나 있죠. 터미널에서 팀웍스 대시 대문자 CC라고 쳐보세요. 그러면 놀랍게도 팀웍스 특유의 좀 투박한 화면 대신에 우리가 평소 쓰던 아이템2의 깔끔한 네이티브 탭이랑 분할 화면 UI가 그대로 뜹니다. 네이티브 UI가 뜬다고요? 네, 겉보기엔 완벽한 그래픽 환경인데 그 이면에서는 팀웍스의 강력한 영속성 엔진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는 거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궁극의 세팅입니다. 팀웍스 대시 CC 이거 방송 끝나자마자 당장 제 맥북해서 해봐야겠습니다. 아, 오늘 저희가 진짜 단순한 명령어 몇 개 배운 게 아니네요. 네, 완전히 새로운 개발 차원으로 도약하는 방법이죠. 맞습니다. 작업 끊길까 봐 덜덜 떠는 두려움도 없애고 여러 AI 에이전트들을 내 맘대로 지휘하는 새로운 인프라 설계법을 배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개발자한테 중요한 게 내 손으로 코드를 얼마나 빨리 잘 치느냐였다면 앞으로의 개발자는 이 AI들이 뛰어놀 수 있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무대를 얼마나 잘 설계하고 지휘하느냐에 달려있지 않을까요? 통찰력이 대단하시네요. 바로 그 무대 설계의 핵심이 오늘 다룬 기술들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터미널 컨트롤 룸에는 지금 어떤 마법이 부여되어 있습니까? 오늘 배운 걸 바탕으로 여러분만의 통제실을 멋지게 구축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깊은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G2G와 함께한 이 시간이 여러분께 유익한 영감을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 뇌를 자극할 더 깊이 있는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G2G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